네, 기하 공간도형 파트 내용 추가 설명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은 공간도형 3단원에 들어가시면 이제 위치 관계부터 나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위치 관계는 교과서 참고하시면은 금방 확인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꼬인 위치 찾는 방법, 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평면 간의 위치 관계 이런 거는 다 파악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바로 각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우리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 이렇게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의 직선이 이루는 각, 요걸 한번 먼저 체크해 봅시다. 자, 우리 꼬인 위치라는 거는 공간상에서 존재한다라는 거, 평면이 아닌 공간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한 직선이 어떤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꼬인 위치라는 직선은 또 다른 평면에 존재해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거지. 이 둘은 꼬인 위치야. 그럼 이 둘의 이루는 각을 어떻게 만드냐? 이 직선을 평면에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평행 이동시켰을 때, 평면 위에 놓았을 때, 그때 각을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설명해보자면, 공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를 잘 이용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오케이. 자, 내가 궁금한 건 어떤 거냐면 요 파란색 직선과 그리고 지금 그리는 빨간색 직선에 대해서 우리는 얘가 분명히 꼬인 위치야. 만나진 않아. 그치? 하지만 이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이 파란색을 아래로 평행 이동해서 뒤쪽에 있는 점선이죠. 아랫면의 한 변으로 이동시켜서 수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직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직선과 평면 사이의 관계인데요. 뭐 위치 관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따로 얘기 드리진 않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 되는 순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뭐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평면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요놈에 대해서 수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 얘를 A4 용지를 종이로 꿰뚫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지나가고 있는 직선을 생각할 수 있어. 자,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매우 특이한, 매우 중요한 성질 하나 갖고 있죠. 어떤 성질?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떠한 직선을 갖고 오시더라도 무조건 요 파란색과 수직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평면 위의 모든 직선과 저 파란색 직선은 수직 관계에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평면과 그 다음 평면과 수직인 다시 두 평면이 수직인 거는 너무나 간단하게 알 수 있죠. 평면. 뭐 그림으로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어서 한 평면이 이렇게 서 있고 또 다른 평면은 다음과 같이 눕혀져 있는 관계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쭉 그려지고 여기서는 점선으로 그려지고 이런 관계에 있는 그림을 우리는 수직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얘도 점선으로 해야 보기가 좀 편하겠다. 이런 상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요 선을 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뭐라 부르죠?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만나서 생기는 선, 교선. 그래서 각각의 평면에서 교선의 수선을 내려요. 이게 뒤에서 나오는 이면각이라는 거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워있는 직선에서도 수선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요 두 개는 수직을 이룬다 라는 내용이죠. 이면각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위치 관계 맨 앞에 썼다 생략한 부분과 직선 수직 관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을 얘기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는 삼수선 정리. 자, 삼수선 정리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으시고요. 세 개라는 뜻이죠. 뭐가? 수선이.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 개의 수선이 만들어지냐? 첫 번째, 일단 평면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평면 밖에 한 점을 찝습니다. 아무 점이나 찝어도 돼요. 평면 밖에 한 점. 여기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의 발은 유일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평면 위에 또 다른 저 파란색 선과 만나지 않는 어떠한 직선 하나가 있는 거야. 직선 L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요번에 이 수선의 발에서 이 직선으로 수선을 내립니다. 또 두 번째 수선이 될 거야. 수선이 지금 두 개 나왔어. 파란색, 빨간색. 자, 그랬을 때 지금 노란색 할 건데 잘 안 보이는 점 체크해 보세요. 노란색 선을 그으면 두 번째 생긴 수선의 발로 그으면 얘도 무조건 수직을 이룬다. 요게 삼수선 정리입니다. 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세 개의 수선의 정리 각각 다음과 같은 그림. 자, 삼수선 정리는 방금 내가 말한 순서대로 긋긴 하지만 노란색, 빨간색이 성립하면 파란색도 무조건 수선이다. 세 수선 중 두 수선이 성립하면 나머지 하나도 무조건 자동 성립한다가 삼수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기억하고 있으시면 돼요. 요 내용 가지고 뭐 점 P라고 파란색을 체크한다면 첫 번째 수선의 발을 H1이라고 할 수 있고 뭐 두 번째 수선의 발을 H2라고 한다면 PH1, H1, H2는 당연히 수직이고요. PH1은 평면 알파와도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직 관계들을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삼수선 정리.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는 교과서 그 수행평가에 관련된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면각이라는 게 등장을 하죠. 뒤에 정사형에서도 또 필요한 이면각. 자, 이면각이라는 거는 일단 정확한 정의부터 먼저 체크를 하자면 반평면이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면과 직선은 끝이 없이 계속 확장해 나갑니다. 반평면이라는 뭐 한쪽은 일단 고정시키겠다는 건데 확장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종이를 접어온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이러한 종이 하나와 평면 한 개와 다음과 같은 평면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평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두 평면이 있다. 야, 약간 각이 조금 더 쓰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좀 더 세우도록 합시다. 이렇게 세워서 체크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두 평면이 당연히 만나면서 우리는 보라색 교선이라는 게 생깁니다. 교선. 아까 위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내가 각 평면당 하나의 수선을 그릴 건데 요 교선에 수직인 선을 그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서 있는 요 평면에 수선을 한번 내려볼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도 수선을 내리는 거야. 뭐 같은 수선의 발이 되는 게 각을 따질 때 좋겠죠. 같은 수선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요점. 자, 그럼 이렇게 각각 수선을 내려서 교선의 수직이어야 돼요. 수선을 내려서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보라색으로 체크할게요. 요 각. 우리는 요 각을 이면각이라고 불러요. 무조건 수직으로 내려서 이루는 각이다. 교선의 수직으로 내려서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부르고 이 이면각을 우리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루는 각. 이면각 자체가 뭐 면 두 개가 만나서 생기는 각이라는 뜻이겠죠. 뭐 이름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하고, 자, 원래는 이 평면이 확장성 된다면 당연히 반대편에도 각이 생기고, 아니면 지금 세타라는 각이 뭐 예각으로 보이잖아. 반대편에 그러면 360도 빼기 세타라는 엄청 큰 각이 생기죠. 이면각은 항상 작은 각, 생기는 각 중에서 작은 각을 설정한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면각이 결국에는 뭐 작다라고 하면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뭐 저게 90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크지 않은 각이라고 적어줄게요. 작거나 같은 각, 크지 않은 각. 그래서 이면각은 뒤에서 정사형 내용에서 한 번 더 사용될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바로 정사형으로 넘어가 봅시다. 정사형. 자, 정사형은 뭐 가장 쉬운 말로는 그림자 생기는 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평면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든 직선이든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정사형 시킨다라고 하면은 그 평면에 어떻게 말해야 되죠? 정사형을 시킨다라는 거는 그 평면에 압축시킨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실질적인 내용부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길이와 넓이에 대한 내용 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평면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꼭 뭐 닿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 이러한 평면이 있을 때 이 위에 떠 있는 어떠한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삐뚤게 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직선을 이 평면에 정사형 시킨다라는 거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평면 위의 점으로 대응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평면으로 이러한 평면 위의 선분으로 정사형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사형의 값은 다시 원래 선분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정사형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L-의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가 문제죠. 자, 이 방법은 주어진 선분의 연장선을 긋습니다. 마찬가지로 평면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 선분의 연장선을 떠올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린 뭘 만들어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여기에 분명히 각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세타값. 자, 그래서 어떤 관계식이 성립한다? L-는 원래 나와 있는 선분의 길이 L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뭐 이건 당연히 직선뿐이 아니겠죠. 당연히 도형에서도 성립하고요. 예를 들어 도형은 이제 평면을 조금 떠올리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평면이 있었어. 평행한 평면. 그리고 위쪽에는 다음과 같이 또 다른 평면이 하나가 있는 거야. 입체 도형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평면을 좀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면이 있다고 생각하자.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잠시만요. 위쪽에 있는 원래 여기에 도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던 거야. 깜짝아. 다시 위쪽에 이렇게 도형이 원래 있었던 거야. 요놈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자, 그럼 내가 얘를 아래 평면에 정사형 시켜서 어떠한 도형이 또 되겠지. 요놈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평면 도형 자체 정사형에서 바뀌는 넓이는 무조건 이면각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면각. 이면각은 뭐라고? 교선에 수선을 내려서 두 선분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관계가 또 성립한다고? S'는 원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돼요. 자, 계속 동일해. 그럼 결국에는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루는 각만 제대로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을 취해가지고 정사형의 넓이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용해서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문제에 좀 더 자주 나오는 유형 한 유형만 더 보고 정사형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 그림자 만들어지는 내용이 있죠. 한번 체크해 볼게. 자, 이렇게 땅이 있어. 지면이라고 부르죠. 지면이 있는데 어떠한 도형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도형이 지면과 세타라는 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시다. 됐죠? 그때 우리 태양광, 햇빛이 다음과 같이 비추고 있어. 수직으로 이렇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태양광이, 햇빛이 비추고 있대. 그럼 당연히 이 밑쪽에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림자. 난 이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자, 이 그림자의 넓이를 S'이라고 하고 위에 원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관계? S'은 원래 넓이의 코사인 값 곱하면 구해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조금 태양광이 햇빛이 항상 수직으로 비춘다라는 보장은 없단 말이야. 비스듬하게 비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물체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잠깐 누워 있고요. 우리 햇빛도 태양광도 약간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비추고 있어. 태양광이. 그래서 태양광이 요번에는 물체가 지면과 이루는 각이 아니라 태양광이 지면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표기해 볼게. 당연히 평행하게 돼야겠죠? 그럼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데 요 그림자의 넓이를 S', 원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요번에는 S'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좀 바라보셔야 될까요? 저기 있는 세타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그치? 자, 생각을 좀 해보세요. 생각할 시간 살짝 드릴게. 자, 얘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수직은 어디 있어요? 수직. 자, 왼쪽 그림은 여기가 수직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코사인 세타 쓰면 아래로 내려가겠구나, 밑변에 대응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요번에 수직은 여기에 있단 말이지. 이렇게. 얘가 수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을 좀 적어주셔야 될까? 이번엔 반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S'에다가 코사인, 각 좀 체크합시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취해야만 뭐가 되는 거야? 원래 넓이가 되는 거야.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는 사인 세타라는 거 알고 있죠? 각변환. 그러므로 내가 S'을 구하고 싶다면 사인 세타분의 S라는 식을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코사인 세타에 취하는 게 아니라 직각삼각형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그 관계를, 코사인 관계든 사인 관계든 이런 걸 찾아주셔야 한다라는 거 정사형에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체크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공간 좌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간 좌표. 네, 공간 좌표는 말 그대로 우리 평면 좌표 하던 걸 공간으로 확장하는 거죠. 자, 그 2디멘션이었던 게 3디멘션이 되면서 어때? 축이 하나 더 늘어나야 되는 게 공간 좌표입니다. 공간 좌표, 좌표 공간? 좌표 공간이 조금 더 낫겠다. 평면 좌표, 좌표 평면에서 좌표 공간으로 넘어갑시다. 좌표 공간, 공간 좌표. 뭔가 다 입에 왜 안 붙냐? 좌표 평면? 좌표 공간. 네, 그냥 볼게요. 공간 좌표가 좀 더 맞기는 하겠는데. 자, 그럼 이제부터 축은 X축, Y축 뿐이 아니라 Z축까지 등장해서 보통 축은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합니다. 자, X축, Y축, Z축. 이렇게 축이 3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x좌표 1, y좌표 2, z좌표 3을 하고 싶으면 x좌표에서 원점, 저가 만나는 교점이 원점이에요. 1을 찾고 y좌표에서 2를 찾고 z좌표에서 3을 찾아서 1,2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점을 위로, z축은 위니까 위로 3까지 쭉 올려주시면 2점. 네, 여기 위에 생긴 거, 아래 건 좀 지웁시다. 자, 위에 생긴 요 점이 바로 1, 2, 3이라는 점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잘 찾냐? 이게 입체감이 좀 나야 되잖아. 그래서 항상 어쩔 수 없이 직육면체를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직육면체를 좀 떠올리셔야 좀 입체감이 살면서 이렇게 모양이 보이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잘못 그린 것 같죠? 미안해요. 안 돼. 2에서 이렇게 올려야겠죠, 또. 2에서 올려서, 네. 조금, 잠깐만. 조금만 그림만 설정을 살짝 합시다. 2에서 3까지 올리고, 앞으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점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점이 되겠죠, 요 점. 정확하게. 그래서 1, 2, 3이 된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좌표 이제 축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의 개수도 하나가 늘어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A, B, C라고 이렇게 공간좌표를 표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얘도 X축에 내릴 수 있고요. 즉, X절편, Y절편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었잖아. 그치? 얘를 만약에 이 점을 X축으로 정사형 시킨다고 생각한다면 X축으로 수선을 내려 정사형 시키면 어떻게 될까? 0, B, C가 되는 게 아니겠죠. 자, X축으로 보내면 X축 좌표만, X좌표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0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Y축에 내린 수선에 Y축에 사용시킨 점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Y좌표만 살게 되고 Z축에 사용시키면 Z좌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용을 평면에도 시킬 수 있어. XY 평면에 사용을 시켜보자. 자, XY 평면에 사용시키는 거는 어떻게 된다? 자, 이제부터 조금씩 헷갈릴 거야. 그치? 그래서 쌤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 잠깐 보시고 다 지울게. 파란색으로 표기된 거는 예시 들었던 거는 놈들을 지운 상태에서 우리 축의 방정식을 한번 적어볼까 해요. 축의 방정식을 적어볼 건데 자, 첫 번째 이 X축에 대한 거는 Y는 0 그리고 Z는 0이에요. 원래 X축은 Y는 0이라는 식이었잖아. 근데 이제 Z 성분도 0 돼야 돼서 Y가 0이면서 Z도 0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반대로 Y축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 X가 0이고 Z가 0이다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지막 Z축에 대한 대응되는 방정식은 뭐가 된다? X가 0이고 Y도 0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XY 평면, 요 평행한 평면, 이쪽 평면을 말하는 거야, 이 바닥면. 알겠죠? 지울게. 그래서 XY 평면은 둘 다를 만족해야 돼요. X축 성분, Y축 성분. 그래서 뭐가 돼? Z는 0이라는 식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두 방정식에 겹치는 거. 그럼 YZ 평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 YZ 식을 봤을 때 겹치는 거, 오케이. X가 0인 거구나. 마지막 ZX, XZ 평면은 겹치는 거 Y는 0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른쪽 넘어가서 그래서 X축의 성분은 Y는 0, Z는 0이어서 둘 다 0 됐던 거야, 오른쪽에서. 그럼 이제 평면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니? XY 평면은 Z가 0인 거기 때문에 Z만 0으로 바뀌면 돼요.
그 YZ 평면으로 저 ABC라는 점, A, B, C라는 점을 사용시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YZ 평면. X만 0으로 바뀌는 거야. 뭐 ZX 평면 따로 쓰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추계방정식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제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도 달라지는데 원래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뭐였죠?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거기에 루트. 근데 이제 공간으로 넘어오면 z성분 나오잖아. z좌표. z좌표도 마찬가지로 빼서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그게 바로 뭐였냐면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계산법이었지. 그 계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점, A라는 점이 뭐 x1, y1, z1 그리고 B라는 점은 x2, y2, z2라는 점이었다면 우리 선분 A, B 사이의 거리는 앞으로 루트 빼서 제곱 그리고 빼서 제곱한 거 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그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확장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이 나오고 무게중심이 나올 건데 다 똑같아요, 공식이. 그냥 Z 성분 나와 추가돼서 그것만 하나 더 늘어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내분은 따로 설명하진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 내용으로 구의 방정식으로 나오게 돼요. 원의 방정식이 이제 입체도형인 구의 방정식으로 변화가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중심의 좌표도 3개가 되고 ABC 반지름이 R이라고 할 때 똑같습니다. x-a의 어차피 원의 방정식도 다 거리가 R로 일정하다 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3개짜리 공식이 되어는 R제곱. 거리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이다. 그럼 이거 전개했을 때 당연히 일반형 나올 거고 그 일반형 가지고 중심 찾고 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 구는 뭐 할 수 있어? 축이나 평면에 접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접하는 거에 대해서 체크해 볼 건데 만약에 XY 평면에 접하는 놈이라면 그럼 생각을 해보자. XY 평면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던 놈이거든. 아까 축이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리고 Z축이 위쪽. 그러면 XY 평면에 접한다라는 건 이렇게 종이에 놓여있는 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 테이블 위에 올려있는 공. 그러면 당연히 중심의 Z좌표가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이런 그림 떠올리셔서 당연히 반지름을 이용해서 아니면 뭐 C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는 C제곱. R제곱이 C제곱으로 바뀌어. Z 성분. 중심의 Z 성분의 제곱이 반지름이 된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 그럼 YZ는 뭘로 바뀌겠어? X 성분으로 A제곱이 될 거야. 반지름 제곱이. 마지막 ZX 평면은 B제곱이 되겠지. Y 성분으로 반지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번엔 반대로 축에 접하는 구도 있을 거야. X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자, 그럼 X축에 접한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 X축에 접하는 구의 방정식은 한번 생각을 또 해보자. 내가 만약에 이렇게 XY, Z축이 있는데 중심이 A, B, C라고 해보자. 그럼 요점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된다고? X축에 접하려면 이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조금 그림이 와닿지 않죠? 여기 정도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미안해요. 잘못 그랬지. X축의 수선의 발 내리면 딱 점 A가 되겠죠.
요 점. 그럼 이 점은 a, 0, 0이었고 여기 파란색 점은 a, b, c였죠. 그러면 요 보라색 길이가 반지름이거든요. 반지름. 이 보라색이 반지름이야. 그럼 반지름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될 거기 때문에 루트 AA 빼서 제곱하면 0이지 뭐. b제곱, c제곱.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구나.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더하기 z-c의 제곱은 반지름 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 평면에 접할 때랑 축에 접할 때가 상황이 정반대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한두 번만 그림 그려서 체크해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의 방정식을 이용한 위치 관계를 좀 체크를 해볼 예정인데요. 한번 봅시다. 자, 만약에 이게 구라는 놈이 꼭 평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평면과 뭐 가로질러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평면으로 만약에 구를 잘라내면 슬라이스를 낸다고 생각했을 때 교선에 의해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야. 다시 구다. 이런 구가 있어. 구는 입체감을 위해서 이렇게 좀 체크 좀 할게요. 내가 이런 구가 있는데 얘를 어떠한 평면으로 이렇게 딱 슬라이스 내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잘라버렸어. 평면과 만나는 거. 그럼 여기에는 분명히 뭐가 생겨? 원이 생길 거야. 원. 단면이 원이 돼버릴 거라고. 뭐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원이 될 거라고.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이 될 거예요. 원의 방정식.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자, 구의 방정식 가장 표준형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놔 봅시다. z 빼기 c의 제곱은 i 제곱. 자, 얘가 만약에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찾고 싶으면 xy 평면. 자, xy 평면의 식은 아까 뭐였죠? z는 0이었어요. 이걸 대입하시면 돼요. z가 0일 때만 쳐다보겠다라는 거니까 9의 일부분. 그래서 주어진 식이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제곱은 i제곱 빼기 c제곱이 됩니다. z에 0 대입하면 c제곱 남죠?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c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저 빨간색 원이 성립하려면 요 오른쪽 i제곱 빼기 c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안 되죠. 커버리면 저러한 빨간색 원이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i제곱 빼기 c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저렇게 잘리는 단면이 없는 거야. xy 평면과는 만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 얘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새로 나온 거니까 그래도. 자, 그럼 중간 뛰어넘고 zx 평면 봅시다. zx 평면 같은 경우는 y가 0이니까 y에 0 대입해서 뭐 한다고? x 빼기 a제곱, y에 0 대입하니 y 사라져 없어지고 z 빼기 c제곱은 i제곱 마이너스 b제곱. 당연히 이러한 원이 존재하려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요 내용이니까 잘 좀 연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구와 뭐 직선 또는 점 사이의 뭐 위치 관계까지는 아니고 어떠한 관계, 거리에 대한 관계를 좀 체크해 볼 건데요. 원이랑 똑같으니까 참고만 합시다. 자, 내가 만약 여기에서 접선을 그을 거야. 자, 그럼 구기 때문에 얘들아 접선이 수없이 많아요. 원은 접선이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 2개밖에 없지만 입체도형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접선들 쫙 다 모아놓으면 꽃갈콘 만들어질 거야. 꽃갈. 지금 2개밖에 안 그렸지만 사실상 이런 것도 접선인 거야. 여기서 접한다고 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두르게 될 거야. 접점들을 연결한다면. 살짝 입체감이 들었나 모르겠네. 무튼 이 접선의 길이는 어찌됐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 중심에서 뭐 해줘? 접점까지의 거리 당연히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요 길이를 구해주시면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접선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에서 풀던 거랑 똑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요 내용 구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또 원이랑 똑같은 내용, 구가 있을 때 원밖에 한 점. 원밖에 한 점이 있어. 자, 내가 구 위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 중에 가장 멀리 떨어진 점, 가장 가까운 점을 찾으라고 한다. 그러면 얘도 망설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중심이랑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셔서 뭐 해주면 반지름을 더해주시면 최대값, 반지름을 빼주시면 가장 가까운 점 최소값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미니멈 값이고요. 요게 맥시멈 값이라는 거 원의 성질이랑 동일하니까 자연스레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공간도형 파트 추가된 내용까지 한번 같이 봤고요. 아직은 어려울 거야. 문제 오늘 당장 내일 시험이라고 하니까 내일 수행이라고 하니까 빠르게 한번 복귀하시고 네, 너무 늦지 않게 자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